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폭행, 상해, 협박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주거침 및 스토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강간, 중간간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해자라면 본인의 가해가 어느 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이후에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신체에 해가 될 만큼의 피해를 주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무래도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과 관련한 범죄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의 없이 신체 또는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후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앞에서 추상적인 욕설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영역이라며 흐지부지 종결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 및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를 녹음 또는 메시지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고 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운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간혹 연인 간의 다툼이거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전후 단계를 철저한 소명하여서 자신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만약 실제로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압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안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하여 데이트 폭력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에 의하여 처분받는 사례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거나 형사처분 수위가 과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데이트 폭행은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해자 또한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의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해자라면 먼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감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명백한 피해자가 있고 이 피해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진다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다는데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행위 역시 성폭행, 강간, 중간간에 속하므로 엄연히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들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